자, 다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난 일을 할 수 있어. 요 위에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내가 에너지를 오히려 받으면 나는 그만큼 에너지를 생겨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고 일로 전환될 수 있고 일이 다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에너지를 가진 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물건 살 수 있는 제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다 그랬죠. 내 돈 있어? 그럼 제품 사잖아. 그럼 산 돈만큼 내 돈이 뭐 할까요? 없어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에너지는 총 3가지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애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기호로 2K다라고 쓰기로 했고요. 공식으로 2분의 1에다가 질량값에다가 속도의 제곱값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식은 좀 제발 좀 외워두세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m이 뭐예요? 질량. v는 속력. 여기는 이제 제곱이니까 속력, 속도 의미가 없죠. 제곱이니까. 속력, 질량. 거기다 2분의 1을 곱한 값이야. 그럼 결국은 요만큼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될 수 있다? 1로 전환될 수 있다. FS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아마 나왔을 거야. 됐죠? 그런 상황에서 요 F값이 일정한 상황이 이제 많이 나와요. 문제를 풀다 보면. 요 F값이 주로 이제 뭐로 나오냐면 마찰력으로 나오거든요. 뭐로 나온다고? 마찰력에가 해당되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이동거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속력이 증가하면 이동거리가 증가가 되는데, 얘는 서로 비례관계 있고 속력에는 제곱의 비례관계 있으니까 얘 속력이 4배 증가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가 될 건가요? 16배가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요 해서 EP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부 거 배우는 거니까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포텐셜 에너지 EP는요, EP는 GH입니다. M이 뭐예요? 질량. G는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가 되죠.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 중력 가속도를 9.8로 계산을 하니까 9.8 mho 이렇게 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거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고등과정 거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9.8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죠? 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중력에 대해서 물체를 들어 올렸어? 그럼 내가 일을 한 거잖아. 들어 올리는 일을 한 거잖아. 그럼 해준 일만큼 뭐가 생긴다?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지? 단 주의할 거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H 값이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기준면에 대해서. 어디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나 요 바닥이 기준이야. 그런데 얘는 2층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높이야 그럼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치지만, 이걸 그대로 창문 열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1.5m보다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해서 얘도 똑같이 EP로 쓸 거고요. EP로 쓸 거고, 탄성력에 대해 먼저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탄성이 뭐야? 튕기는 거. 수현이 탄성이 뭐예요? 수현이 어디 갔니? 수현아? 수현아 탄성. 다시 돌아오는 거. 재원이 탄성. 다양한 준비하고 계세요. 자, 재원아 탄성. 튕기는 거. 다양한 탄성. 에? 탄성. 재원아 탄성. 예,
그거예요. 튕기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자, 탄성이라는 뜻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우린 탄성이라 그래.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면 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죠. 그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보통 물리 파트에서 탄성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다 용수철로 나와요. 뭐로 나온다고? 용수철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수철을 잘 다루진 않잖아. 보통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머리 묶을 때 뭐로 묶어요? 고무줄로 묶죠. 그런 고무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이렇게 쭉 눌렸어.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한 성질을 탄성. 그 힘을 뭐라고 하죠? 탄성력. 그럼 내가 요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얘는 계속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나 거기서 힘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주고 있죠. 그 힘만큼 탄성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멈춰 있으니까. 멈춰 있으면 알자임이 뭐예요? 0이죠? 그러면 탄성력 작용하고 내가 힘 작용하니까 내 작용한 힘하고 탄성력하고 둘이 크기가 어떻다? 같다.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탄성력은 뭐에 비례할까? 내가 지우 목에다가 고무줄 이렇게 묶었어. 그래서 이만큼 당겼어. 그때 지우 표정이랑 이만큼 당겼을 때 지우 표정이랑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요? 확 논다. 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탄성력은? 세지겠죠. 그쵸? 그런데 고무줄의 종류가 다른데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을 때 고무줄의 종류가 다를 때 똑같은 힘이 작용할까? 그렇진 않겠지. 어떤 고무줄은 탄성이 세고 어떤 고무줄은 탄성이 약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머리 묶어봤잖아. 묶을 머리가 가발이에요? 자, 어쨌든 자, 그런 개념에서 탄성력인데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탄성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탄성력. 자, 탄성력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그 하나는 뭐냐? 변형된 길이야. 변형된 길이. 그러니까 고무줄만 생각하면 압축은 안 되잖아. 당기는 것만 되잖아. 그지? 근데 물리원에서는 뭐만 나온다 그랬어? 고무줄 안 나오고 뭐 나온다 그랬어? 용수철 나온다 그랬죠? 용철은 당기는 것도 되고 뭐도 돼요? 압축도 되죠? 압축하면 밀어내려고 하죠. 당기면 다시 당기려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값을 x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탄성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무줄의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 이거지.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서 얘 탄성력이 달라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값을 우린 뭐라 그럴 거냐면 고무줄이라고 하면 탄성 계수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용철밖에 안 나오니까 용철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용수철 상수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용철 상수라고 표현하고 기호로 K다 이렇게 써줄 거야. 됐죠? 그래서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용철 상수값에 대해서도 비례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둘의 곱으로 우리는 탄성력을 표현해 줄 거야.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탄성력 F는 용철 상수값 K값에 대해서 X값을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잖아. 당기면 가려고 할 거고 밀면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이 마이너스의 의무는 뭘 뜻한다? 이 마이너스의 의무는 뭘 뜻한다? 방향을 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외부에서 작용한 외력의 방향과 무슨 방향이어서? 반대 방향이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탄성력은 요렇게 써줄 건데 쌤 지난 시간에 1 배울 때 그래프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프. 이쪽이 힘, 이쪽이 이동거리 S라고 했을 때 왠지 사각형 보이니까 나 뭐 구하고 싶어? 넓이 구하고 싶어. 넓이 어떻게 구했더라? 세로 곱하기 가로로 이렇게 구했었죠? 맞죠? 그러면 세로가 뭐야? F, 가로가 뭐야? S, FS네? 그러면 결국 FS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뜻한다? 해준 일의 뜻해요 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일을 해줬어. 그러면 나 그만큼 에너지가 뭐 할까? 내가 일을 했어. 그럼 나 그만큼 에너지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라고 해도 돼? 감소한 에너지 값이요라고 해도 돼, 안 돼? 되겠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줬어. 그럼 걔는 뭘 가져? 에너지를 가지겠지. 그러면 걔가 가진 에너지 값이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줬더니 얘가 속력이 생겼어. 그럼 걔는 무슨 에너지 생겨요? 운동 에너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가 운동 에너지요. 생성된 운동 에너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죠? 오! 내가 이만큼 들어 올렸어. 그럼 그만큼 해준 일의 양이 뭐가 될 수 있어?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일과 에너지 파트는요, 무조건요, 누구하고 같아요. 누가 누구로 전환됐어요. 이런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래 가진 눈에서 그런 눈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어? 그런 관계를 해야 돼. 그러면 얘도 보자, 얘도 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아, 이쪽이 탄성력이야. 여기가 변형된 길이야. 자, 이거 값이 이제 x가 되는 거고, 이 자가 이제 탄성력 f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방향을 생각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도 돼요. 그냥 f는 kx예요 라고 쳤을 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선 그래프 하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잖아. 뭐하고 뭐 생각을 했어, 지우야? 에? 그래프 하면 항상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하나 넓이. 그렇지, 기울기. 그럼 얘 기울기 한번 구해보죠.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x 변화량이 뭐야? 평행된 길이. y 변화량이 뭐야? 탄성력. 그러면 얘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k 값에 대해서 x분의 f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뭘 뜻한다? 용수철 상수를 뜻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해 가셨어? 그런데 탄성력이 힘이잖아. 그치? 변형된 길이가 결국 이동 거리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저거 그래프, fs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의 요 넓이에 해당되는 값이, 뭘 뜻할 것이다? 뭐가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의 양을 뜻해요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요라고 해주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럼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요라고 나왔으니까 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요 넓이. 그러면 지금 요 y축에 해당되는 값이 kx가 될 거고 이 값이 x가 될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kx에다가 x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 P는요 2분의 1에다가 kx의 제곱이요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은 오늘 배웠어요. 요거 연결시켜 갖고 얘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핸드폰 꺼내서 사진 한번 찍어 주고 이어서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딨더라 핸드폰이.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지우고 공식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메뉴에다 적습니다. W는 FS요.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질량에다가 속력의 제곱을 곱한 거 요거 하나 있었고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mgh 요거 있었고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kx의 제곱이요. 지금 이렇게 공식 4가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공식 얘기 안 할 거야. 저게 그냥 다야. 저게 그냥 단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요. 이게 다예요. 그럼 굳이 얘는 공식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앞에서 포텐셜 에너지 했잖아. 운동 에너지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을 더한 값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느냐? 자, 지금부터는 공기 저항을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마찰도 마찬가지로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오케이?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없는 한은 얘네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문제에서 마찰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있다라고 거기에서만 적용시켜갖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대체로는 공기저항이 있어 없어? 없어. 마찰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 상태에서 보자. 어떤 물체가 질량 m인데 이 친구가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치자고. 그럼 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운 거. 땡땡땡땡 운동. 재현아, 가만히 있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뚝 떨어져. 무슨 운동한다 그래요? 등가속도 중에서 지읒으로 시작해요. 지읒, 이응, 니은, 히읗, 히응, 지읒. 눈치 깠어요? 수연. 오, 멋지다. 자, 자유낙하 운동 하는 거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 공식 기억나 안 나? 당연히 안 나겠죠. 그쵸? 당연히 안 나요. 자,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지금 일정한 높이에 있잖아. 일정한 높이에 있으니까 지금 이 친구는 무슨 에너지를 가져?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니까 mgh라는 값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맞죠? 자, 그런데 지표면 부근이니까 질량 변할까 안 변해? 안 변해. 중력가스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문제는 요 h가 떨어지면서 뭐예요?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지금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 거야.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감소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맞지? 그런데 없던 여긴 지금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없던 내려오자마자 없던 뭐가 생겨버려요? 속력이 생긴다고. 1초에 중력가스도 9.8m/s씩 증가한다고요. 속력이 생긴단 말이야. 내려오면서. 맞아 안 맞아? 맞죠? 속력이 생겨요. 속력이 생기네? 속력이 생기면 뭐 생각해야 될까? 운동에너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 없다가 생겨나는, 얘는 내려오면서 얘가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바닥면에 대해서.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그 값을, 데이터 값을 한번 써보자고. 자, 얘가 지금 20m 높이다라고 칩시다. 20m고요. 딱 정중간이니까 여기가 10m 높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요쯤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위로 할까요? 정중앙보다는 약간 더 위쪽 해갖고 16m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약간 위쪽이라 해갖고 6m라고 할 거고, 얘는 이제 0m 지점이야. 요렇게 얘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됐죠? 그럼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질량을 2kg라고 계산을 할게요. 중력가속도 10으로 계산을 할게요. 맨 위에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어요? m 2에다가 중력가속도 10에다가 높이 20 곱하면 돼요. 그럼 20에다 20 곱하니까 얼마야? 대답 좀 해줘. 인간적으로. 오늘 2명이나 빠졌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지혜 얼마요? 생각 안 하고 있었어. 재현이 얼마였어요? 400이에요. 400. 400 줄이에요.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운동에너지 없었으니까 얘는 0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6m로 내려왔어요. 16m로 내려오게 되면 2에다가 10 곱한 거. 20에다가 이번에는 뭘 곱하면 돼? 16을 곱하면 되는 거죠? 16을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20이에요. 오! 320밖에 안 돼요. 400에서 320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딱 정중간으로 왔어. 그럼 얼마가 되죠? 200이 되겠죠. 200줄. 그렇죠? 요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얼마가 되죠? 20에도 6 곱하니까 120줄이 돼요. 맞죠? 맨 밑으로 내려오니까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되죠? 0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값만 보세요. 400이고 320이고 200이고 120이고 0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맞죠? 이거를 우리 옆에서 자유낙하를 어차피 배웠으니까 자유낙하로 한번 가보자고. 자유낙하로. 자, 자유낙하 여기다 적어볼게.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등가속도 공식 3가지를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시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지우는? 재현아? 정윤이 배운 건데? 다영아? 예, 다들 야, 왜 내 눈하고 쳐다보는 애가 없어? 왜 딴 데 쳐다봐? 지우야, 왜 딴 데 쳐다봐? 책도 안 펴놓고서, 왜? 자,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V는 GT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이제 와서 아는 체 하지 마. 자, 이런 공식이 있었고요.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이런 공식도 있었고요. 이 GH는 V의 제곱이요. 이렇게 공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 지점에서의 속력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계산할 거니까 지금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내가 속력을 계산한다라고 친다면 2에다가 중력가속도 10에다가 높이 얼마 떨어졌어? 4m 떨어졌어. 그게 V의 제곱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죠? 근데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어?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이 V의 제곱, 요 V의 제곱이 요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지? 그럼 거기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겠네? 질량이 2kg야? 2kg. 그럼 1이네? 그럼 그 값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그냥 이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8에다가 10 곱하니까 얼마야? 80줄이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80줄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중간 지점에서도 똑같이 해볼게. 자, 2에다가 중력가속도 10에다가 높이 얼마 떨어졌어요? 10m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질량 2kg고 2분의 1 납품되니까 그냥 요 값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네?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200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해 볼게. 여기는 2에다가 10에다가 높이 얼마 감소했어요? 14m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80줄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맨 마지막은요. 2에다가 10에다가 높이 얼마? 20m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죠? 그럼 얼마예요? 400줄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다 왔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감소했죠? 감소량. 얼마 감소했죠? 80줄 감소했죠. 그게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공기하고 마찰이 없을 때는 그대로.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얼마 감소했죠? 200줄 감소했죠? 그대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셨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감소했어요? 280줄 감소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럼 전체 얼마 감소했어? 400만큼 감소했지? 그게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얘네들은 왜 더해있는지 이제 알겠지? 둘이 더해봐. 얼마? 400. 둘이 더해봐. 얼마? 400. 얼마? 400. 얼마? 400. 얼마? 400. 이거야 이거. 그래서 둘이 더해갖고 공식화해갖고 하나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무슨 에너지라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뭐가 될 것이다? 항상 똑같은 값인 그 값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으로 굳이 안 구해도 된다 이거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로 구해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굳이 지금 여기처럼 자윤학과 공식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5명 한 명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지금? 야 이씨 공식 다 까먹어놓고 귀찮다 그래? 자 그거를 굳이 생각 안 해도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거냐,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되는 상황이니까 보존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의 양이나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이나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거다라는 걸로 우리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쌤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뭐로 전환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그 생각을 안 하면 절대 문제가 안 풀려요. 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푼 거에 플러스 얘 개념이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로 전환돼? 누가 누구로 전환돼? 이런 상관관계를 볼 줄을 알아야 되거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물체가 하나라면 어느 지점이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된다? 공기저항 없어? 마찰 없어? 이러면 보존된다. 그러면 니네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 풀었어요? 아니 서술형은 모르겠어. 근데 그거 빼고 다 풀었어. 그럼 시험 한번 볼래요? 뭐지? 그럼 프린트 하나 더 해줄 테니까 오늘 어차피 시험 봐도 저거 거시기 할 거니까 프린트 하나 더 좀 놀고 있어. 프린트 하나 해줄 테니까 그거만 우리 내일 수업이잖아. 내일까지 풀을 수 있겠어? 네. 알았어. 좀만 기다려. 그거예요. 뭔 얘기했죠? 자, 공기저항하고 마찰이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맨 위점이나 맨 밑에 점 같은 걸 잘 보라고. 맨 위의 점에서는 누가 제로야? 운동에너지 제로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곧 누구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맨 밑에 지점에 누가 제로야?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하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로 나오길래 그렇습니까? 한번 보자고. 20m 높이에 있어요. 몇 미터 높이에 있다고? 20m 높이에 어떤 물체가 있대. 정지 상태에 있대. 걔가 떨어졌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V는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선생님 어떻게 푸는가 봐봐. 20m 높이에 있어? 그럼 걔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어?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가다 맨 밑에서는 뭐로 다 그냥 전환돼? 운동 에너지로 싹 다 전환이 되겠죠? 그럼 결국 위의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맨 밑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근데 맨 위에서는 뭐밖에 없어? 포텐셜 에너지밖에. 맨 밑에서는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맞죠? 그러면 공식을 나는 이렇게 쓸 거라고. 맨 위에서 mgh에 해당되는 것과 이거 최고점.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오케이? 그 다음에 최저점.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질량을 지금 안 가르쳐줬는데 질량을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었네. 질량이 없어져 버리네. 그쵸? 그럼 중력가속도 10으로 계산하자. 높이 20m로 계산하자. 맞죠? 거기다가 2분의 1. 거기다가 뭐? V의 제곱. 뭐 구하래? V 구하래요. 맞죠?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돼요? 10에다가 20 곱했어. 200이죠? 넘어가면 뭐 돼요? 400 되죠? 400은 루트 씌워주면 뭐 돼요? 22죠? 얘는 얼마예요? 20m/s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력가속도 10으로 계산했을 때죠.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9.8로 계산하니까 그것만 좀 구분해갖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똑같이 얘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전체 높이가 20m고요.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어떠한 특정한 높이에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가 3대 1이에요 라고 하고 그때의 h 값을 구하고 그때의 v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눈만 깜빡이고 계실까? 이제 또 상상을 하는 거야. 맨 위에서의 뭐와? 역학적 에너지. 요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뭐? 역학적 에너지. 요 밑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죠? 요까지. 그러면 지금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지? 3대 1이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요거를 h라고 했으니까 요 높이는 h'이라 라고 표현을 하자고. 됐죠? 그러면 요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요때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며. 그러니까 요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넣어보자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넣게 되면 mgh'이에요.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맞죠?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쪽에도 mg 있고 이쪽에 mg 있으니까 약분되고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h 대 h'이 3대 1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난 전체 높이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얘하고 둘이 더해갖고 얼마 나와야 돼? 20m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h가 얼마예요? 15m가 되고요. h'이요? 5m가 돼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h 구했네. 15m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이제 뭐도 구해야 될까? 속력도 구해야 되죠? 그럼 속력을 구하려니까 속력이 들어간 공식을 생각해야겠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생각해야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생각하자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그 지점에서의 속력 값을 집어넣으면 돼주는 거잖아. 맞지? 근데 결국 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얘를 만든 거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뭐? m, g, h'. 맞죠? 그러면 스몰 m 없어지겠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v의 제곱 자체에다가 중력가수 또 뭐 10으로 계산하든 뭐든 간에 g에다가 프라임, h' 뭘 구해서? 5m. 그럼 v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상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누가 누구를 전하네?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재밌죠? 이건 중등 문제예요. 중학교 문제라고. 니네 이제 기말고사 때 보아야 되는 중학교 문제 유형밖에 안 돼. 고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니네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대충 오겠죠, 감이?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오케이.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지금 얘는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만 지금 봤어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봐야겠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요렇게 그림상으로 있고, 이쪽에 용수철이 쫙쫙쫙쫙쫙쫙 있는 상태에서 쇠구슬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치자고. 쇠구슬이 달려있는데, 지금 내가 쇠구슬을 요렇게 잡아당겼어요. 오케이? 그럼 외부에서 작용한 힘하고 얘 탄성력하고 지금 같은 지점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쵸?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딱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리로 가겠죠. 마찰이 없어요. 그럼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서 또 탄성력이 작용하지. 밀어버리겠지. 그럼 얘 다시 뭐 할까? 또 밀겠죠. 계속 얘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마찰이 없어. 공기 저항도 없어.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여기도 쇠구슬이 있다가 여기도 쇠구슬이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얘는 왔다 갔다 이거 할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공기 저항도 없으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 때는 늘어나는 거고요. 요렇게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압축이 되는 상황인 거죠. 늘어날 때도 탄성력이 생기고 압축이 될 때도 탄성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딱 여기 가운데 있을 때는 탄성력이 생겨 안 생겨? 변형된 길이가 없잖아. 아까 탄성력이 kx라며. 변형된 길이 x가 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운데 지점에서는 x가 0이야. 2분의 1 kx의 제곱에서 x가 0이야. 그럼 뭐가 제로야?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거야. 아, 여기서는 EP가 0이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엔 탄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뭐 할까 점점? 줄어들겠지. 그다가 여기서 잠깐 뭐 할까? 여기서 잠깐.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뭐 할까? 정지하게 된다고. 정지. 뭐 한다고? 정지. 정지하면 속력이 뭐야? 0이지. 정속력이 0이니까 뭐가 될까?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 끝에 지점에서 뭐가 0이야? 운동 에너지 EK가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 EK가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 얘 막 애기 막 튀어나와. 보여줄까? 안 나오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맨 위에서는 얘가 0이었고 맨 밑에서는 얘가 0이었어. 이랬잖아. 얘는 그런 게 세 군데가 있는 거지. 제일 늘어났을 때 운동에너지 0. 제일 압축됐을 때 운동에너지 0. 변형된 길이가 0일 때 뭐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0.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최대값을 갖겠군요. 맞죠? 역학적 에너지는 둘이 더해서 같아야 된다며. 맞지? 그럼 여기서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지점에서도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정중간 지점에서 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서 정중간 지점에서 200 똑같았잖아. 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x라고 쳤을 때 여기 딱 2분의 x 요 길이에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같을까요? 같을까 안 같을까? 뭐 근데 물어보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 새끼가 안 같으니까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겠지, 그지? 그럼 가보자고, 계산을 해보자고. 자, 여기서 어쨌든 얘네들이 더한 거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보존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요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딱 이만큼 양이 될 거야.
맞지? 그런데 요 지점에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볼게. 2분의 1에다가 k 값에다가 2분의 x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요. 2분의 1의 kx의 제곱에 4분의 1이 되는 상황이야. 맞아 안 맞아? 절반이 아니네요. 맞죠? 절반이 아니니까 요 지점에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를 예를 놨을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 라고 친다면 탄성력에 대한 얘하고 둘이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가 그거 전체에 대해서 4분의 1밖에 안 가졌잖아. 그럼 얘가 1이다 라고 친다면 얘가 얼마 가져야 돼? 3을 가져야 된다고. 1대 3에 해당되는 비율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처럼 정중간 지점에서 같아요?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될 거다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런 상관관계. 아, 누가 누구로 전환됐지? 아, 누가 누구로 전환됐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근데 그거를 고등과정에 있는 문제부터 바로 풀려고 하니까 선생님 전 물리하고 안 맞아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그럼 중상과정 먼저 풀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프린트 먼저 나눠주게 된 거고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중등과정이든 고등과정이든 이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 먹고 먼저 풀어보라 이거야. 답지는 저기에도 올려놨잖아. 카톡에다 올려놨잖아. 오늘 프린트 준 거 그거 다시 한번 답지 정연이한테 올려줄 테니까. 올려줬으니까 관련된 걸 한번 풀어보라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완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 딱 한 문제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어떤 물체가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건데 요 밑에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요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0.8m래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얘 쭉 내려오겠죠? 맞죠?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탄성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압축이 또 될까 안 될까? 압축이 되겠죠? 그쵸? 압축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압축이 됐다라고 치고서 압축이 얼마큼 됐어요. 최대 압축이 된 게 요만큼이 X값이다 라고 치자고. 그러면 더 이상 압축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요 높이에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mgH를 가지게 될 건데 그쵸? 그 H에 해당되는 값이 mgH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될 거냐? 0.8m에다가 X를 더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요 라는 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m니까 여기서는 여기다 그냥 0.8만 곱한가 얘는 이게 이래가 아니라 이거지. 그런 생각들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지점에서 속력이 제일 빠른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요 지점에서 최대 압축의 때의 지점에서 비교를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맞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하지만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겠죠. 멈출 테니까. 그럼 요 지점에서는 2분의 1 kx의 제곱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가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요? 실력 탄탄 문제에서 맨 마지막 4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속력이 제일 빠른 구간은 어디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아예 그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또
또 하나만 더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쳤을 때 쌤,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체가 하나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물체가 두 개 있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거든요. 운동 방정식에서 A, B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또는 이쪽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얘네들 딱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중력 때문에 얘 아래로 내려오죠? 그럼 얘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네? 이동하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운동 방정식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얘가 2kg이고 얘가 3kg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근데 표정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표정들이 좀 나오면 그러면 안 돼.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요것만 설명하고 바로 눌러줄게. 좀만 기다려. 자,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B만 봐봐. B만. B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그럼 B는 무슨 에너지 감소예요? 높이가 감소하잖아. 그럼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줄어드는 거지. 얘 감소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얘 내려오면서 정지 상태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이 뭐 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증가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라고. 이해 가셨어? 다음 A 볼게요.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해요? 안 변해요? 높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얘는 지금 일정한 상황이야. 근데 뭐가 증가했죠? 속력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가 증가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A만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만 봤을 때도 잘 모르겠죠. 단 이 문제는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A와 B가 합친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감소한 애는 얘밖에 없죠. 아니요. 제가 따로 줄 거예요. 그거 저 주세요. 빨리 이것만 설명하고 해드릴게. 자, 역학적 에너지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싹 다 뭐로 전환될 거냐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식을 놓고 풀어야 된다고 니네가. 이해 가셨어? 근데 문제에서 그런 거 물어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왜? 얘가 감소한 게 얘도 증가시켰고 얘도 증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얘 증가량 합친 값이 얘 감소량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누군가는 증가하고 누군가는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할 수 있어요.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 설명하고 중학교 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고등 거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 받을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